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사항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시스템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환경도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파악할 거 다 파악했으니까 이제 개발을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장님이 나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래요. 그때 이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쭉 얘기하겠죠. 그게 이제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그런 제약 조건을 우리가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요구사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됐든 유지보수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기준이나 근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개발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 있죠. 그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의뢰자 있죠? 의뢰한 사람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이런 요구사항은 이제 네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누자면 기능하고 비기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네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기능이냐 비기능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시스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요구사항들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자고요. 자, 기능 요구사항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기능이요. 기능. 시스템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기능이나 수행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가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인 하면요. 우리 사이트에는 꼭 로그인 해야만 이제 특정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로그인 하지 않으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회원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기능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이 됐든 출력이 됐든 여기에 입출력에 이제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건 뭔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뭔지 그런 것들 기능에 관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이요. 비기능 요구사항은 품질이 됐든 제약사항 같은 것들 있죠. 제약 조건 같은 거. 그런 거랑 이제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시스템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최대 뭐 100명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뭐 50명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품질이 됐든 제약사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에 관한 거, 그리고 성능에 관한 거,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관한 거, 그리고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 그리고 테스트 요구사항들,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품질에 관한 거, 그리고 제약사항에 관한 거,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거, 프로젝트 자원에 관한 거, 이런 요구사항들이요. 여기서 이제 품질 요구사항이다 그러면 이제 가용성이다, 정합성이다, 상호 호환성이다, 대응성이다, 이익성이다, 확장성이다, 보안성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품질 요구사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품질이 됐든 제약사항이 됐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사용자 관점에서 본 시스템이 제공해야 될 그런 요구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사용자 요구사항이라 그래요. 얘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친숙하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사용자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이다. 그러면 얘는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본 그 시스템 전체가 제공해야 할 그 요구사항들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개발자가 볼 거기 때문에 사용자 요구사항에 비해서 전문적이고 이제 기술적인 그런 용어로 전부 다 표현이 되고요. 이런 시스템 요구사항을 다른 말로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 유형에 네 가지 있었어요. 기능, 비기능, 사용자, 시스템하고 네 가지가 있었고 얘네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기능하고 비기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기능 요구사항하고 비기능 요구사항 구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